안녕하십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요. 말해요가 아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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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겠습니다. 말해요. 맞아. 까놓고 말해요. 솔리드웍스 까놓고. 맞아. 저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2018 신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솔까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18에 대한 신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저희 엔지니어 팀 팀장님이 나와 계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븐에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지원을 맡고 있는 임병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번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18에 대한 신기능을 좀 간단하게 보고 왔어요. 네. 이 신기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기존의 그 신기능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기존에 있던 기능 중에서 좀 더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위상 스터디라고 하는 새로운 솔루션이 추가가 된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첫 번째로 위상 스터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목차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위상 스터디가 추가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상 스터디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조건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비선형 해석의 활용도 향상이라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응력 핫스팟 도구의 기능 추가, 마지막으로 기타 편의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목차대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텐데 위상 스터디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토폴로지 스터디라고 하고요. 위상 최적 설계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1906년도에 러츠바니와 그리고 프레거에 의해서 처음 개념이 잡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레이아웃 최적 설계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이 시작되었고, 좀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재료 분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토폴로지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형상 최적화하고 치수 최적화에 대한 툴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내에 그 설계 스터디라고 해서 형상 및 치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 설계 툴이 이미 있었습니다. 해석 툴이 있었는데 그 해석 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계자가 설계한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레이아웃의 두께나 치수를 변경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구속 조건에 만족하는 형상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와는 다르게 위상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별한 레이아웃을 컨셉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각형 박스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에 이 스스로 자동으로 위상 그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최적 설계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기존 설계자분들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좀 신기능이실 것 같아요. 초기 컨셉 설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석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해석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이 기능이 어디에서 나온 솔루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솔리드웍스 자회사인 다소 시스템즈의 시뮬리아 혹시 아바쿠스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많이 유명한 툴인데 거기 안에 그 토스카라고 하는 위상 최적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이제 들어온 게 위상 스터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 신뢰성 부분에서는 이미 충분히 검증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가격이 비싸죠. 많이 비싼가요? 그럼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좀 밝히기는 좀 어려운데 굉장히 비싸다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화
또 동일한 제품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도라든지 신뢰성 부분에서는 충분히 네. 검증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비싼 제품인데 이제 고객분들은 이렇게 비싼 제품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을 하겠다라고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솔리드웍스에 추가가 된 것뿐이지 동일한 가격으로 이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솔리드웍스 기존에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시뮬레이션 프로 이상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네, 무료로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기능을 활용을 할 건지 활용 방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골 및 구속 조건이에요. 이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 함수를 가지고 이 형상을 만들어 가느냐라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지원합니다. 강성 대 무게의 최고 비율, 최대 변이 최소화, 변이 구속 조건으로 질량 최소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변이를 최소화할 것이냐 아니면 구속 조건 기준으로 질량을 최소화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추천되는 부분이 강성 대 무게의 최고 비율입니다.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옵션을 사용하셨을 때 가장 이제 내가 원하는 형상에 가깝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해석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기능을 활용을 해서 기본에 좀 복잡했었던 조건들을 좀 간소화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다 좀 디테일한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상 최적화를 처음 설계하실 때나 아니면 사용하실 때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실제 위상 최적화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제조를 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부분이 이제 위상처가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상처적 결과를 실제 제조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어떤 결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조 제어라는 기능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유지된 영역 추가, 두께 제어 지정, 치출 방향 지정, 대칭 평면 지정이라는 옵션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먼저 위에 두 가지를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유지된 영역 추가와 두께 제어 지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된 영역은 내가 선택한 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께 제어 지정 같은 경우에는 그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몇 미리 두께로 균일하게 제조를 하는데 제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화면을 보게 되시면 제가 베어링이 연결되는 부위 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뭐 50%나 70%, 80%, 90% 이렇게 살이 점점 빠지면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위는 유지하면서 살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 기능을 좀 활용을 하면은 직관적으로 화면을 미리 보기를 가면서 해석 결과를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결과물이 실제 제조에서 활용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설명 안 드린 치출 방향 지정하고 대칭 평면 지정이라는 기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치출 방향 지정은 제가 살 빼기 해석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 이 질량 분배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파트가 있을 때 중간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살을 뺄 것이냐 아니면은 한쪽 방향으로 살을 뺄 것이냐 아니면 또 관통을 할 것이냐 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선택해 본 그 조건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스태핑이라고 하는 그 옵션이 가장 좀 좋은 결과를 뽑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칭 평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나 4분의 1, 8분의 1 모델을 만들 때 옵션을 선택하게 되시면 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이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위상 스터디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3D 프린팅,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3D 프린팅이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설계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결과를 메시 데이터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 메시 데이터는 그래픽 바디나 솔리드 바디나 곡면 바디로 각각 내가 설정한 대로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3D 프린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석 결과를 모델로 만들어서 설계 모델로 다시 만드실 수가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자분들이 원하시는 타입별로 모델에 대한 특성을 뽑아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제 좋은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러면 위상 스터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 스터디를 만들게 되시면 기존과 다르게 각각의 시뮬레이션이 항목별로 정리가 된 게 보이실 거고요. 설계 통찰에 가게 되시면 위상 스터디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상 스터디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재질은 이미 들어와 있고 구속 조건과 우선 외부 하중을 각각 넣어 보도록 할게요. 구속 조건은 이 부품이 어떤 그 제조 조건에서 구속이 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베어링이 연결되는 이 부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하중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100N이 가해지는데요. 이 그 원통면을 반원면에 수직하게 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방향을 모서리를 잡아서 하중이 100N이 가해질 수 있도록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죠. 그리고 꼴 조건 및 구속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강성대 무게 최고 비율, 최대 변이 최소화, 변이 구속 조건으로 질량 최소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바는 강성대 무게 최고 비율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50%를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무게, 현재 파트의 반으로 무게가 미리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조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유지된 영역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이 연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최소 3mm의 두께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죠.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두께 제어 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나 최대를 정의를 해서 이 지금 두께가 10mm죠. 두께가 10mm인데 이 10mm를 최소는 3.75 그리고 최대는 6.7mm까지 살 빼기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옵션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출 방향을 지정할 텐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스태핑을 한번 방향을 정의를 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쉬를 작성하실 때 메쉬를 너무 러프하게 작성하게 되시면 좀 안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메쉬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쉬가 작성이 완료되면 저희가 메쉬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메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메쉬 하나하나마다 그 살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러프하게 작성이 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형상을 뽑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동일하게 해석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질량을 표시하게 되시면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처럼 이 어떤 그 베어링이 선택된 부위와 그리고 유지되는 영역 그리고 50%를 만족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위상 스터디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위상 스터디에 대한 신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희가 1, 2부로 좀 나눠놨어요. 첫 번째 시간 위상 스터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생소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해보신 입장에서 솔직한 기능 리뷰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위상 스터디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고 그 기대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제품이라고 그리고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고객
고객분들이 느끼시기에 충분히 메리트가 되는 제품이 될 것 같은데, 굳이 단점을 뽑자면 이 유한 요소 해석에서 사면체 요소를 쓰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그런데 이 메쉬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형상을 내가 원하는 정도의 메쉬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쁘게 나오려면 작아지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과다한 구석을 하게 되면 해석이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 두 가지 정도면 뭐 지적을 좀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성능이나 속도가 좀 더 개선이 되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해석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해석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구속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제 신기능이 나와서 이렇게 간소화된 기능을 보여드렸지만 이런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네. 뭐 여기에서 이제 메이븐에서 이런 해석 엔지니어 분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 엔지니어 분들을 좀 한번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첫 번째 시간 위상 스터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